오늘 우리 친정집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제 친엄마는 저 중학교 때 아빠와 이혼을 재혼하셨고요. 얼마 전 돌아가셨어요. 친엄마가 재혼하신 분 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는데 점점 더 좋은 분이시라 제 대학 등록금까지 보태주신 분이에요. 아빠는 바로 그 이혼의 이유가 된 아줌마를 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 나간 집에 들였어요. 엄마라고 부르라는 그 여자와 아빠. 콩가루 집안이죠. 아빠는 그래도 정답게 제게 잘하세요. 제가 머리가 제법 긁어서인지 그 아줌마는 동화책 속 괴물들처럼 굳진 않았어요. 본 순간에 제가 아줌마가 제게 말하는 말에 정답을 들었죠. 그 아줌마는 동화책 속 괴물들처럼 굳진 않았어요. 본색이 드러난 건 친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유산을 받게 됐다는 소리를 들은 후부터입니다. 저 취직해 나가고 그 여자는 슬쩍 들락날락 거리는 눈치더니 기어이 눌러 앉았어요. 그분 아들이 있는데 사람이 영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대요. 그러면 뭐 해요? 본이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눈치던데. 말로는 아들이 몇백 번 타면서 아빠 핑계대고 들어와 눌러 앉은 게 아들 도박비 때문에 전세금 돌려 갚은 것 같아요. 아들은 꼭 결혼할 거라 여자친구랑 합쳤다는데 그 집에 얹어 사는 거죠 뭐. 모자가 쌍으로 남녀 등골 빨아먹는데 이골에 난 사람 같더라고요. 1년 전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재혼한 그분이 제게 통장을 주셨어요. 엄마가 저 눈에 밟혀서 모아온 돈이라고요. 운영하시던 작은 상가도 제 몫이라며 주시더라고요. 임대료에서 생활비를 하던지 저 심심하면 소일거리라도 하라시면서요. 엄마 손때 묻은 상가고 목 좋은 곳이니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클 거라 하셨어요. 엄마 만나 행복했다고. 절 엄마 보도 애잔한 마음이니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의지하자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자금이며 결혼할 적에도 아빠나 저 아줌마보다 더 섬세하게 챙겨주셨어요. 엄마 딸은 자기 딸이기도 하다면서요.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저 어릴 적엔 친아빠였으면 하고 바란 적도 있을 정도예요. 친정아빠는 사람이 참 좋다고 해야 하나? 남자로 강단이 없다고 해야 하나? 그저 좋아요, 사람이. 그저 좋기만 해서 뒷감당은 주변 사람이 해야 하죠. 엄마가 그래도 사람 좋은 아빠와 이혼한 거 이 아줌마가 집에 쳐들어와 머리채 잡았어요. 저 이걸 결혼 전에 알았어요. 엄마 통해서요. 결혼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 남편만 보지 말고 시댁만 보지 말고 너는 너 나름대로 있지 다지거라 하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빠에게 그나마 저 여자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죠. 그 세월이 너무 혐오스럽고 엄마께 죄송해서 헛구역질까지 나올 정도예요. 아빠만 없으면요. 저 여자 쥐도 새도 모르게 갈아서 뿌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속마음 숨기고 그래 하고 말았어요. 아빠한테는 그나마 잘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니 사랑의 주둥이로만 나불거리며 빨대 꽂고 들러붙은 그 진년이더라고요. 아빠께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 이야기하며 아빠는 그래 그래 하고 둘이서 울면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 여자가 아빠 문제를 상의할 곳이 있다며 저를 찾더라고요. 아빠 어디 아프기라도 하신가 하고 찾아갔죠. 간이 아빠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동동거리면서 과일깡 내모아 내 평소와 달리 분주하게 챙기는 꼴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지없이 수작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어째 그 젊은 아이가 가셨대. 안 됐네. 이 늙은 년이 뭐라고 감히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입에 담나 싶었죠. 머리채 쥐어뜯어 우리 엄마 이혼시킨 년. 거실에서 우리 아빠 자기 남자라며 뒹굴고 오만 난리를 떨었다던 년. 왜 불렀냐 물으니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서 팔 잡혔던 이야기는 들었어. 아휴 부러워. 그래도 잘 살다 갔어. 이 엄마. 재수 좋은 년은 따로 있는가 보다 싶네. 그래 엄마가 통장 챙겨줬다며? 내 아들 돈 잘 버는 거 알지? 투자해 볼래? 내 2배 3배로 불려줄게. 무식하고 그역질 날 정도로 철판 깐 여자. 감히 우리 엄마를 재수 좋은 년 우는 한말 꼬라지 좀 봐요. 그게 뭔 상관인데요. 아줌마랑. 나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모른 척 그렇게 또 욕망 안 떨어도 해요. 돈 필요해요? 아빠 잘 버시는데 왜? 아빠한테 쓸 돈은 아니니 나 따로 부른 거겠죠? 우리 엄마 돈 일어난지 안 그쪽에 쓸 생각 없으니 허물켜지 마요. 투자 좋아하네. 바쁜 사람 불러다 말 시작하는 꼴부터 정말 못 들어주겠네.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니 이 여자가 절 잡네요. 왜 이래? 이러고 가면 이 아빠 무사할 줄 알아? 본색 드러나죠?
조강지처 멱살잡이하는 무식한 사람이 그 딸이라고 어렵게 보겠나요? 그 여자 팔을 딱 쳐서 떼어내버렸어요. 벌레 같은 게 젓가락으로 상치지만 않았지. 딱 술집 작본이야. 그 짝이야. 아우 더러워. 어디다 손을 떼? 악을 바락바락 쓰는 그 여자를 확 밀쳐버리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인두껍을 쓰고 어느 주둥이에 엄마 이야기를 올리고 통장 이야기를 하죠? 아빠는 왜 그 여자에게 저 이야기를 한 거죠? 전화해보니 아빠도 그날 속상하기도 하고 밟히는 기억이 많아 술 한잔 하셨다고. 그 여자가 아유 세상에 맞장구 치면서 엄마 칭찬에 참 다행이라며 내가 자기 따르지 않고 자기 처지가 이래서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래도 쟤 오늘 좋은 곳에서 도움 준다며 눈물 흘리더래요. 감동했다고 아빠 앞에서는 천사인 척 위장하는 모양이에요. 아빠가 모르는 것이 많다. 특히나 저 여자 돈 쪼달리는 것은 사실이니 돈 관리 잘하시라 말씀드렸어요. 어디 아들 돈 잘 벌어 잘해 그럴 리 없어 이러기만 하시는데 그건 아빠 말버릇이라 딱히 신경 쓰진 않아요. 아빠가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 여자를 그냥 동거인으로 지내지는 않을 뿐이거든요. 얼마 전 본 아빠 행색이 그렇게 말끔해 보이진 않아서 깔끔쟁이 아빠도 불만이 없을 리 없다는 건 짐작하겠고요. 일단 저 여자가 돈 냄새를 맡은 이상 편하지는 않겠다 싶어서 저도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던 참이었죠. 남편 동네 후배가 주먹을 싸요. 조직 보스급인데 사람 속마음은 몰라도 제법 체면 차리고 공부 꽤나 했다가 어쩌다 보니 저 방면으로 풀렸다고 들었지요. 남편은 새님이라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날로 저녁 겸 만나자 했어요. 고맙게도 절 형수님이라 칭하며 깍듯하게 보셔요. 조용히 이런저런 내 가정사를 털어놓았죠. 그러니 남편 후배가 맞받아 이야기하는데 저와 비슷하게 계무한테 구박 아닌 구박을 받으며 홧김에 방거리 헤매다 나쁜 쪽으로 흘러들었다 해요. 자기 위 누나는 구박받다 가출해서 실종되었다며 어쩌면 자기랑 인생이 비슷하냐며 그럼에도 우리 엄마 대단하신 분이고 재혼하신 분도 참 대단한 분이라며 칭찬하대요. 앞으로는 형수 아닌 누님으로 모시겠다며 그 자리에서 은남매 맺고 내 엄마 머리채 잡은 그년 그 새끼에게서 지켜드리겠다고 다짐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늘 가신 엄마가 난리의 도내의 인연에 착착 도와주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무시가 한 것들이 바글바글 속 뒤집기 시작했죠. 아빠가 한밤중에 뜬금 전화와서는 머뭇머뭇 아주 남은 아니니 남동생이라 생각하고 저 여자 아들에게 여유돈 있으면 좀 떠밀어 주라는 거예요. 옆에서는 구미호 울음소리 같은 게 났는데 그 여자겠죠. 옆구리 엄청 찔러대는 모양인데 어림없죠. 들으라고 압박해. 남은 떼어먹으면 고소라도 하고 신고라도 하는데 이거 어디 아빠 무서워서 빌려주겠냐고. 빌려달라는 돈 빌려주고 받을 때 저렇게 오래되고 아빠 시켜 미루면 그걸 어떻게 돌려받겠냐고 했죠. 아빠 믿고 엄마께 받은 돈 이야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며 그 여자가 행복하게 맘 편히 사시고 딸 말고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하시고 그쪽 가족에게 최선 다하시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그저 힘없이 그냥 그렇다는 말이지 하고 전화를 끊으셨는데 다음날 득달같이 그 여자가 덤벼들더라고요. 야, 이년아 누구 거지 취급하는 거야? 돈 좀 만지니 세상에 보이는 게 없냐, 이년아. 내 아들이 그 돈 없으면 못 산다더냐, 이년아. 안 그래도 잘 벌어. 아예 지갑 회사 차려서 돈방석에 앉을 거 투자하고 니년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라고 기껏 생각해서 그러라는 건데 쌍지팡이를 짓냐 이년아. 니년 걷어먹이고 입히느라 내 손모가지가 아직까지 쑤신다 이년아. 은혜도 모르는 년. 아, 이 여자. 저 대학 졸업 후 취직해 독립하는 듯 들어왔다고 말했죠. 저 이 여자 밥 얻어먹은 적 없어요. 아빠도 이 여자 그동안 집에 들은 적 없었고요. 뭔 소리 짓거리는지 당장 찢어놔야지. 아빠가 이 여자 침에 간병하게 생겼더라고요. 돼지 멱다는 소리로 뭐라뭐라 하면서 이 아빠 무사할지 두고 보자고 전화를 톡 끊어버리대요.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려는데 마트 가는 길에 입구 근처에서 서성이는 이 여자를 만났어요. 정확한 호수를 몰라 서성이는 거 하필 재수없게 만난 거죠. 역시 정신 나간 사람답게 전화로 그 난리를 치더니 막상 얼굴 보니 살살 오렌지 주스 상자를 내밀면서 제 아이 외손주 보러 왔다네요. 여기는 어떻게 알았냐니까 아빠한테 물어도 대충 둘러만 들길래 동호수는 말 안 해주기에 냅다 와서 죽치고 있던 중이래요. 동네 창피해서 일단 드렸어요. 하는 말보나 많아 뻔하고 수틀리면 악을 바락바락 쓸게 뻔해서요. 차 한 대 뽑지. 이제 돈이 없어 뭐가 없어. 궁상 떨지 말고 쓰고 살아. 베풀기도 하면서.
하더니 자기 아들 회사 차리는데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넉넉하게 쳐서 갚는다고. 그러지 말고 누나 노릇 좀 하랍니다. 이제 친남매라며 여지껏 내가 제 아들을 위해 뭘 한 게 있냐더라고요. 아줌마 꺼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짓거리지 말고. 낯짝도 두껍다 정말. 내가 그쪽 아들한테 왜 친누나 노릇을 해요? 왜? 아줌마 자식은 아줌마가 감당하세요. 걔는 강씨고 나는 이씨인데 뭔 친누나 노릇이에요. 나 걔 얼굴 한 2분이나 봤나? 그래요. 야, 이현이 곱게 말하면 못 알아쳐먹지. 지 애미랑 똑같네. 어디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면서 달려드는데 세상에 어디서 글러먹던 여자인지 그 나이 먹고 힘이 젊은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억세더라고요. 갈구리 같은 손에 머리 쥐어잡히고 발길질 몇 번 맞으면서 어찌어찌 벗어나서 저도 반격하긴 했는데 돌아가신 엄마의 운운에 저도 욱하는 마음에 얼굴 쥐어뜯고 머리칼 쥐어뜯고 뜯는다고 뜯긴 했는데 분에 안 차네요. 이 여자도 처음 덤벼든 기세는 대단했으나 제게 밀려서 눈가하고 뺨에 손톱으로 상처나고 머리끄덩이 조금 뽑아놓긴 했어요. 제가 머리를 뽑아놨어야 하는 건데 아쉬워요. 내 엄마도 이렇게 잡혔을까요? 그 생각하면 갈아주기도 시원찮은데 손이 덜덜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감히 나한테 손을 떼? 어디 두고 보자 이년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저 요사스러운 닭똥집 같은 입술을 터뜨린 것은 흡족하지만 저는 와중에 옷이 쥐어졌어요. 덕분에 어깨 부분이 쭉 드러나서 폐전병 같네요. 사실은 돌아가는 길 두고두고 망신 주려고 못 뜯어놓으려고 열심히 쥐어뜯었는데 어찌나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던지 아까워요. 폐전병 모습에 헝클어진 머리로 저는 남편 후배 저와 엊그제 은한맵 맺은 동생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보나마나 기에 놀려서 도움 안 되고요. 아빠처럼 다정한 스타일이야 그저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사람이죠. 이런 사달엔 그저 강하고 인정 없는 내 편인 사람이 제격이죠. 동생. 아니 득달같이 같이 달려왔는데 눈에 불이 확 일어나는 게 보여요. 말 한마디 없이 쇼파 담요 제게 둘러주고는 이제 괜찮습니다. 누님 하면서 토닥토닥지 의부더미는 떠올리는 것일까요? 큰 위로가 된 동생. 그때까지 저도 어느 정도 선입견에 얼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 볼수록 진국이에요. 커피 내리서 저 쥐어주고는 곧 전화로 자기 와이프 불러서 그 친구가 언니의 언니 사근사근 제 상처 살피고 어질러진 집 치우더라고요. 오빠가 이런 꼴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웃는데 귀여운 친구더라고요. 조직 보슬하기에 술집 여자나 건드리고 남동군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건실하고 또 가정에는 충실한가 보더라고요. 요즘에는 애잔일 안 해요 언니. 관리하는 건물도 있고 이 사람도 나름 사업해요. 깡패 그런 거 하면 안 살죠. 건설 쪽 사업하면서 자리 잡고 거기서 손 떼고 동생들 걷었어요. 그치만 누가 건드리면 성질 나오는 거죠 뭐. 동생 아내 민지는 거리에서 당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봉변당하는 거 이 동생이 구해줬다네요. 대륙 한복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나서고 막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혀 끌끌 차고 있을 때 나타나 들쳐 업고 나왔다네요. 그거에 반해서 민지 이 친구가 동생을 따라다녔답니다. 평범한 집 아가씨가 이 얘기하는데 듣고 있는 이 무서운 남장 내 얼굴이 발그레. 사람 좋기만 하다고 말했던 남편이라고 아무나 옆에 둔 것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또 남편을 따르는 것을 보면요. 안 그래도 불량스러운 저 여자 아들 일생을 껄렁하게 살던 놈이 배달한답시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그만한 놈들 다 불러 모아 저 여자 그거 믿고 어깨에 힘주는 모양인데 저도 사실 그게 겁나긴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겁 안 나요. 아니나 다를까 동네가 떠나가기 오토바이 소리 들리는 거 싶어 아예 시끄러워하는데 하나에도 점점 우리 아파트 쪽으로 몰리네요. 무슨 일인가 싶어 베란다로 넘겨다 보니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끌끌 거르고 있더라고요. 아는 얼굴은 없어 들어오려는데 저기에서 오토바이 뒷자리에 어떤 할머니 태우고 오는데 아빠의 그 여자 허리쯤 붙들고 있는 게 그 아들이겠죠. 힘도 좋네. 아까 그달리 구슬하고 바로 왔어요. 죽으러 온 거죠. 양아치 그런 양아치가 없더라고요. 제 기억에 26, 27 정도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건들건들 욕지거려 하면서 제 엄마 앞장 세워서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네요. 오미야 들어와라. 나도 여기 지원병 와 있단다.
동생이 전화로 낮은 목소리로 뭐라 하자 저기 주차돼 있던 차 문이 열리더니 남자 몇이서 따라 들어오려던 애들을 잡네요. 그리고는 곧 초연정이 울려서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련히 알아서들 하겠죠. 동생이 동생들인데. 문을 열자마자 놈이 저를 확 밀어붙이는 바람에 제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렸어요. 야, 우리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든 거 누구야? 아저씨 이 새끼도 내가 똑같이 손 한번 봐줄까? 얘가 어디서 까불어. 내 오늘 이것들 다 밟아버린다. 그러더니 이 두 보자가 저를 밀어붙이면서 거실로 들어왔죠. 민지 씨는 의외로 차분하게 눈에 힘을 주고 있고 동생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담담해서 표정은 못 읽겠더라고요. 뭔가 피바람을 예상했었는데 말이죠. 놈과 아빠의 그 여자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긴 했어요. 바로 들이닥친 건 다시 저 바로 때려잡을 요령이었던 것이겠죠. 당신들 누구야? 그러는 당신들은 누군데? 나 이 사람 애미여. 얘가 하도 집안 분란 일으켜서 벌을 고쳐주려고 왔수다. 그 소리 듣고 애미하고 동생이 웃자 이 새끼가 하면서 양아치 아들내미가 덤벼드는데 동생이 휙휙하니 무릎하니 꿀리고 또 휙휙하니 땅바닥에 고개를 팍하니 쳐박던데 고개 드니 엄마야 코피가 났습니다. 늙은 년이 돼지 먹던 소리로 제 아들 있는 쪽으로 빡 대면서 달려드는 걸 제가 뒷머리 확 휘어잡고 패대기 쳐버렸어요. 옷은 아무리 쥐어뜯어봐야 스판이라 소용없는 거 알아서 기사대기 위주로 쳤지요. 그 닭똥집 같은 주둥이도 쳐주고요. 가슴팍도 조금 차주었던 것 같기도. 동생이 아무리 화나도 여자 그것도 늙은 할머니 순댓사람 같진 않아 제가 맡았죠. 아까 당한 복수랄까? 이것들이 듣자 하니까 뭐가 어째 우리 아빠를 어쩐다고? 감히 이것들이 내가 우리를 어쩐다고? 거머리 같은 것들 우리 엄마 그렇게 쫓아내고 니년이 감히 나한테? 우리 아빠한테 그딴 마음을 가져? 모르겠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굉장히 얌전하고 조신한 타입이거든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아까 손 부들부들 떨리는 것은 원대간대였고 눈 안쪽에서부터 불길이 치솟는 느낌? 내 안에서 불이 확 일어나서 눈으로 다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옆에서 동생이 팍팍하는 곳에 코피 팡 터지는 것 보고 흥분했던 모양이에요. 이 노침대를 더 때렸다가 죽을 것 같아서 멈추고 보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눈치라 그냥 머리끄댕이만 쥐고 있었는데 옆을 보니 그 사이 뭔 일이 있었는지 얼굴 형체가 없어진 피떡 덩어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저렇게도 되는구나? 저렇게 퉁퉁 부기도 하는구나? 나 TV에서 무슨 사고 피해자 그런 영상으로 봤는데 신기했어요. 역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는 실시간으로 퉁퉁 부어오른 놈 얼굴 신기한데 이 여자는 그래도 자식이라서인지 아구아구 하면서 지 새끼 보면서 다 죽어가 돼요? 동생이 우아하게 전화로 뭐라 하자 잠시 오토바이 타고 와 밑에서 시끄럽게 했던 애들 우르르 들어오는데 군대 훈련병처럼 어설프지만 나름 절도 있는 동작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열맞춰 서더라고요. 눈치를 보아하니 피떡된 새끼가 나 겁주려고 데려온 녀석들인 것 같았어요. 이 모자 제가 순순히 돈 안 내주면 저를 어쩌려고 작정하긴 했던 모양인지 얼마 전부터 쥐들끼리 스케줄 맞춰놓았었다네요. 양아치 새끼들은 지들도 나름 힘 좀 가져보겠다고 그쪽 기웃기웃하던 놈들이라 그 바닥에선 안면 있는 놈들이라고. 하지만 이런 무식하고 때려 몰려다니며 겁대가리 상실한 놈들은 조직적에서도 골칫거리로 안 받아주고 빌빌거리던 축정이래요. 동생이 야 일로 와봐 한마디 하니 쫄아서 어린 강아지처럼 빌빌 기어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저는 이길 수 없죠 솔직히. 이분 얼굴 똑바로 봐두라. 내 누님이시다. 이분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너희들부터 족친다. 하자 파들파들 떨며 그럴 일 없다며 영문 모르고 그냥 따라온 거라고. 어디로 가냐 내가 경찰서에 연락하랴 하니 병원은 무슨 집에서 치료하면 된다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삐덕된 눈과 절룩이며 어버버 정신동은 그년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이미 애들 사는 집과 연락처는 밑에서 동생들에게 다 털린 상태라고 하대요. 귀한 내 엄마 유산 노려서 유흥비로 탕진할 생각이었겠지. 더러운 것들. 며칠 후 아빠가 그 여자가 기어이 집 나갔다며? 혹시 저와 무슨 일 있었냐고 모르시는 거 아빠 늙어서 이제 매력 없나 보다. 아들 돈 잘 번다니 잘 먹고 잘 살 테니 걱정 마시라 말했어요. 다음 주쯤 엄마 납골당 같이 가기로 했고요. 천천히 말씀드리려고요. 남편은 동생과 제게 이야기 듣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자기도 내 아내 지킬 수 있다며 나라차기 한 방이면 양아치 찜이야 때려잡는다며?
호언장담 하시기에 혹시라도 그것도 얼쩡거리면 연락한다고 하고 달랬지요. 그 여자가 곱게 나갈 사람이 아닌데 아무래도 그 양아치 애들에게 의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에요. 이쪽에선 전설급이라고 들었거든요. 내 엄마 머리구덩이 잡고 나가라고 폐악질 부렸다던 년. 어린 나를 두고 기어이 우리 엄마 이혼시킨 년. 그리고 그 양아치 아들 새끼가 제 인생이 뚱뚱이었다면 두고 온 나에게 해코지할까. 저에게 그 사실도 다 커서 결혼할 때 말해준 엄마. 물심양면으로 저를 엄마 자식으로 인정하고 돌이라 하셨던 엄마 재혼하신 아저씨. 내 지난 슬픈 가정사 콩가루 주변에서 자기 모습을 봤다며 돌봐주겠다고 한 의동생. 그리고 제 남편은 제 복인 것 같아요. 그쵸? 똥은 흘러갔으니 제 복덩이를 안고 품으며 감사히 겸허하게 좋은 일 하며 살려고요. 의동생 부부랑 저희 부부랑 봉사단을 하기로 했어요. 나쁜 기억은 잊혀질 거고 좋은 기억 만들어 가려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